박 교수께서는 여야가 이제 동등하게 도토리 키재기이고 여야가 모두 다 공천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천 파행은 항상 뭐 선거 때마다 공천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우리 공천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여론조사를 통한 편법 공천이라든가 전략 공천이 난무하고 당원들에 의한 경선 공천이 거의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하지만 매번 벌어지는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야당의 잘못이 여당의 잘못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잘못으로 따지면 야당이 100이라면 여당은 한 50 정도. 가장 심각한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벌어졌던 이번에 공천 무슨 여러 가지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런 전략 공천청의 문제점들은 여당 내의 어떤 권력 갈등과 이런 문제로 볼 수가 있지만 야당에서 벌어진 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광주에 전략 공천한 것은 이것은 야당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우리 전체 사회의 공익적인 문제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법원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1심과 2심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폭로의 대상으로 삼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됩니까?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김용판 서울청장에 대해서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했던 아니면 실수로 했던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김용판 서울청장은 물론 10만 이 나라의 경찰 그리고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대통령 선거판 또는 그 이후에 국정에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권은희 수사과장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1심과 2심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을 했으면 자신이 자중을 해야죠. 그리고 일부 지금 시민단체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위증죄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 관한 이제 검찰이라든가 수사와 이제 재판부의 어떤 진행이 되면 본인이 전 과정에서 자중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듭니까?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성근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위증을 하듯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전체 경력이라고 하는 건 수사과장이란 밖에 없는데 국회의원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를 이번에 동등하게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야가 뭐 굉장히 동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거의 일란성 쌍생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퇴행적인 공천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야당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뭐 돌려막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그 돌려막기 공천의 소위 목적은 아마 그 계파 갈등이 아마 그 뒤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중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게 하나의 그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뭐 돌려막기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 공천을 했지요. 일자 커트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양반을 다른 지역에 공천을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재활용 공천 등의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국은 친이계의 배제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50보 100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은희 케이스를 어떻게 똑같이 저는 비교합니까? 이제 권은희 얘기를 지금 좀 하려고 어. 하는데요.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공천이 왜 문제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가 전략공천 지역인 것은 오히려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같은 곳은 분명히 아니면 적어도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는 전략지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공모를 하기 이전에 그 원칙을 먼저 내놓고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공모를 다 받아놓고 뒤늦게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은희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선 개입이 없었느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찰청장이 그야말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바로 대선 직전에 아무런 무혐의다라고 발표하는 게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죠. 그 당시에 무혐의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의 1심, 2심 판결을 전부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 증거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또 다른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다른 자료들을 내놨다라고 하는 결국 증거 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건이 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판단한다라고 나라의 하면 모든 사건이 그런 거죠. 물론 이 그럴 나라의 수 모든 있습니다. 사건이 그러면 무죄 판결은 김 교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논리를 피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를 피시면 김 의원 말씀은 모든 사건이 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나 아니죠. 저는 이 사건에 그게 김 교수의 있어서는 논리고 검찰이 제대로 저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저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대선 이전에 경찰청장이 이것은 무혐의다, 별로 제대로 된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요.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동안 돈 받은 걸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 받은 것은 전부 다 뒤집어서 다시 재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 교수 논리라면 한명숙 전 대표를 포함을 해서 박지원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돈 관련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결백함이 증명이 됐는데 그것이 전부 다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이겠네요. 그러면 전부 다 재수사하고 재심해야죠. 그러면 그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나 왜 저는 유독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적이 김용판 없고요. 서울청장의 사건만 이 사건에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있어서는 겁니까? 그 대선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 건 잘 아시잖아요. 대선 이전만 해도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가느린 사건과 여성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대해서 사건과 민주당 김용판 사람들이 서울청장이 잘못 따라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사건의 지금은 결국 사건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김 교수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정리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네. 댓글 사건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김용팔 사건은 뭡니까?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후보가 김용팔 서울청장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가해서 왜곡됐다고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청문회에 나왔던 서울청의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이 맞지 않다라고 다들 증언했잖아요. 그건 청문회 국면이었고 재판부가 1, 2심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사실상 의도가 있든 없든 그것이 거짓 진술이고 허위 폭로라는 것을 1심, 2심에서 밝혀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 나라의 그러면 사법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을 해서 특히 제1야당 정당이라면 최소한 권은희 후보로 하여금 자숙하고 자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 맞지? 백주에 그것을 전략 공천을 해서 광주 기둥만 찍어도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 기반에 있는 광주에 내리꽂는 게 말이 돼요?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김 교수의 논리가 말이 됩니까? 저는 야권 지도부가 권은희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은희가 공천받는 것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조직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조직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경찰 해경에서부터 해서 얼마나 그 조직 내에서 담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정권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판단이 나올지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대선 직전에 그것을 무혐의라고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또 별개잖아요. 제발 혼동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모든 사건이 별개 사건이고 권은희 사건은 김용판 청장이 수사 외압을 했다고 잘못 주장한 사건이 권은희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지. 그러면 권은희 수사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김용판 서울청장은 본인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된 건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만 경찰의 명예가 훼손된 건 아무렇지 않아요? 이 나라의 공권력의 신뢰가 실추된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은희 수사 과정에 잘못된 폭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정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무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국가기관의 그 권위가 실추된 것은 대선 개입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권위가 실추된 그 별개 사건이라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나중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토론할 때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 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미 수사 검사가 이미 진술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별개 사건을 자꾸 이거하고 혼동해서 비빔밥으로 만들면 이게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비빔밥이 아니죠. 다 같은 풀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자, 지금 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공천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그 어떤 그 원천적인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좀 아주 원론적인 그런 큰 논란을 벌여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께서는 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공천을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과장 공천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약간 성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공천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야당 지도부에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져야 될 겁니다. 그 유권자들이 또 판단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권은희 전 과장이 정치를 하겠다, 또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정치 쪽에 가서 한번 싸워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한 거는 존중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시기가 이렇게 꼭 그렇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뭐 비판은 받을 수 있고요. 그건 권은희 과장이 감수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과거에 그 권력 내부의 어떤 뭐 비리 의혹 같은 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이 여럿이 있었고요. 그분들 중에 정치 쪽으로 와서 이제 유권자들한테 직접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지문중이라고요. 대선 때 장부에서 여당을 찍으라고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양심 선언했던 사람이 나중에 서울시 의원을 한 적이 있고요.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 이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진보정당에서 정치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 이제 이문옥 전 감사관, 이런 분들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죠. 뭐 그래서 어떤 권력과 어떤 맞선 이런 사람들로서는 그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생각합니다. 케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자꾸 케이스를 섞어요. 보안사의 윤석양 전 이병의 폭로 사건, 그리고 감사원의 이문옥 전 감사관의 폭로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진실이 뒷받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운 폭로였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 인정을 하는, 100% 다 인정하는 정의로운 폭로였잖아요. 진실에 부합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그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이번에 권은희 사건은 다르잖아요. 왜 자꾸 섞습니까? 이거 다르잖아요. 권은희 사건은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무슨 비리 폭로입니까? 본인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주장한 것을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 1심 재판관과 2심 재판관은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러시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고요. 아직도 대법원 확정 판결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법률심 아닙니까? 사실심은 1심과 2심에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판결문 자세히 보세요. 취지가 어떻게 돼 있나.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잖아요. 판결문 취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 돼 있나 자세히 보세요. 이 김용판 전 총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판결문이 다 그렇잖아요. 증거 불충분. 아니 그것도 사법제자 재판 절차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ABC를 뭐 자꾸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여기서 폭로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하시면 여기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마무리-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하면 권은희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사퇴해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그게 또 무슨 관계가 있죠?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문제삼명을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아니, 거기에 그럼 대한 책임은 져야죠.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치든. 책임을 지는 게 또 고발당하지 대법- 않았습니까? 위증했다고. 그러니까 그 위증 그럼 고발- 위증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내서 그러니까 기소하면 위증 되죠. 고발 자체하고 아까 이거 그걸 문제 삼으셨잖아요. 자, 우리 성 기자께서 저한테 반박하시는 논리가 1심과 2심 대법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냐 그랬어요. 제가 반박하는 논리는 뭐냐. 대법원 아니,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제가 대법원은 말씀을 되게 드렸지. 근데 법률심이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그 부당한 폭로라고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 논리적인 아니 비약이죠. 그러면 권은희 수사 과정의 인권만 중요하고 김용판 청장이나 10만 경찰 이 나라의 공권력을 수호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는 그 사람들이 수사를 외압을 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망치게 했다라는 게 권은희 수사 과정의 폭로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잘 거예요. 재판부의 알겠습니다. 판단은. 김진희 의원님. 그걸 가지고 자, 여기서 그러면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1심, 2심 가지고 예. 왜 문제 삼느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법원 정치에 영향을 여기는 준 건, 선거에 영향을 마무리하겠고요. 준 것은 맞지만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네, 있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원칙과 명분이 있는 전략공천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그런 다른 전략공천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략공천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유럽만큼 정당 정치가 좀 완성된 나라는 아니고요. 만약에 정치학 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어떤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프라이머리 이런 제도로 공천을 한다면 잘못하면 어떤 지역에 좀 돈 많은 분들, 흔히 지역 토호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경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고 보입니다. 지명도가 낮은 신인들을 당 지도부가 전략적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
어떤 신인들의 발굴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 아직은 뭐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권은희 수사사건 수석과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야의 대표적인 전략공천의 실패작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새누리당으로 따지면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 문제예요. 아니 전략공천은 말 그대로 당 지도부가 전략적인 계산에서 공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에 의한 경선이 돼야 되지만 우리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가 아직까지 선진적인 정장제도, 당원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편법으로 전략공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략공천을 진짜 어떤 그 사회의 가치와 부합되는 그런 식으로 해야죠. 아니 임태희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당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시오라고 해서 국회의원 포기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간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정권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전략공천은 그런 사람이 평택에 공천 신청을 하면 최소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만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비서실장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친이계의 핵심이란 이유로 아니 친박계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2008년 총선 공선 때 친이계가 친박계를 대거 공천 학살을 하니까 당시 비주류 대표 박근혜 정치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들 뭐 살아서 돌아오자 이렇게 해서 살아서 돌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았다고 친이계를 저런 식으로 견제하는 공천을 해요. 수원 영통에 공천했다 하지만 그것은 뭐 또 다른 병법이고 자, 그리고 이다음 기동민, 동작을, 새정치연합의 동작을의 기동민, 광산을의 경선 신청을 했던 기동민 후보를 동작을로 차출을 해서 동작을에 낙하산을 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했던 같은 운동권 출신의 허동준 위원장을 제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허동준 위원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선을 시키면 되잖아요. 광산에서 기동민 후보를 당겨와서 왔다 하더라도 경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제쳐놓고 완전히 이것은 뭐 장기판에 무슨 바둑판에 돌입니까? 장기판에 졸입니까? 왔다 갔다 이거 돌려막겠지? 이런 게 돌려막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광주 호남 지역에서도 최근에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 새정치 한다면서 만든 정당이 새정치연합 아닙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략공천이 잘못됐다는 건지 공천의 내용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지 흥분 여부는 뭐 시청자께서 판단할 일이고 구분을 해서 말씀해 성 기자가 주세요.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전략공천도 대표적인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이 뭐였어요? 광주에서 윤장현 후보 했던 것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원칙을 허무니까 이번에 동작을 해서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금태섭 대변인조차 공천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위상이 흔들리니까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던 임태희 파동, 새정치연합에서 벌어졌던 동작을 파동, 저는 같은 거로 네, 봅니다. 저도 최대한 아주 최악의 당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천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이미 진술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별개 사건을 자꾸 이거하고 혼돈해서 비빔밥으로 만들면 이게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비빔밥이 아니죠. 다 같은 풀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자, 지금 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공천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그 어떤 그 원천적인 그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좀 아주 원론적인 그런 큰 논란을 벌여주셨는데 그 나머지 두 분께서는 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공천을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과장 공천한 거는 정치적으로는 약간 성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공천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마 야당 지도부에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져야 될 겁니다. 그 유권자들이 또 판단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권은희 전 과장이 정치를 하겠다, 또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신념을 위해서 정치 쪽에 가서 한번 싸워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한 거는 존중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시기가 이렇게 꼭 그렇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뭐 비판은 받을 수 있고요. 그건 권은희 과장이 감수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과거에 그 권력 내부의 어떤 뭐 비리 의혹 같은 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이 여럿이 있었고요. 그분들 중에 정치적으로 와서 이제 유권자들한테 직접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지문중이라고요. 대선 때 장부에서 여당을 찍으라고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양심 선언했던 사람이 나중에 서울시 의원을 한 적이 있고요. 보안사 민간인 자체를 폭로했던 윤석양, 이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진보정당에서 정치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 이제 이문옥 전 감사관 이런 분들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권력과 어떤 맞선 이런 사람들로서는 그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유권자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생각합니다. 케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자꾸 케이스를 섞어요. 보안사의 윤석양 전 이병의 폭로 사건 그리고 감사원의 이문옥 전 감사관의 폭로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진실이 뒷받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운 폭로였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 인정을 하는 100% 다 인정하는 정의로운 폭로였잖아요. 진실에 부합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그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이번에 권은희 사건은 다르잖아요. 왜 자꾸 섞습니까? 이거 다르잖아요. 권은희 사건은 본인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무슨 비리 폭로입니까? 본인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주장한 것을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 1심 재판관과 2심 재판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뭐 돌려막기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 공천을 했지요. 일자 커트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양반을 다른 지역에 공천을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재활용 공천 등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국은 친이계의 배제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50보 100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거하고 합니다. 권은희 케이스를 어떻게 똑같이 저는 비교합니까? 이제 권은희 그건 말이 안 얘기를 되죠. 지금 좀 하려고 하는데요.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공천이 왜 문제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가 전략공천 지역인 것은 오히려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같은 곳은 분명히 아니면 적어도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는 전략지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공모를 하기 이전에 그 원칙을 먼저 내놓고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공모를 다 받아놓고 뒤늦게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한위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선 개입이 없었느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찰청장이 그야말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바로 대선 직전에 아무런 무혐의다라고 발표하는 게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죠. 그 당시에 무혐의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의 1심, 2심 판결을 전부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 증거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또 다른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다른 자료들을 내놨다라고 하는 결국 증거 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건이 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사건이 그런 거죠. 물론 이 그럴 수 나라의 모든 있습니다. 사건이 그러면 무죄 판결은 김 교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논리를 피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를 피시면 김 의원 말씀은 모든 사건이 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나 아니죠. 저는 이 사건에 그게 김 교수의 있어서는 논리고 검찰이 제대로 저는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저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대선 이전에 경찰청장이 이것은 무혐의다 별로 뭐 제대로 된 혐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요.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동안 돈 받은 걸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 받은 것은 전부 다 뒤집어서 다시 재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 교수 논리라면 한명숙 전 대표를 포함을 해서 박지원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돈 관련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결백함이 증명이 됐는데 그것이 전부 다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이겠네요. 그러면 전부 다 재수사하고 재심해야죠. 그러면 그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나 왜 저는 유독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적이 김용판 없고요. 서울청장의 사건만 이 사건에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있어서는 겁니까? 그 대선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 건 잘 아시잖아요. 대선 이전만 해도 국정원의 대선 박 교수께서는 여야가 이제 동등하게 도토리 키재기이고 여야가 모두 다 공천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천 파행은
항상 뭐 선거 때마다 공천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우리 공천 제도가 확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여론조사를 통한 편법 공천이라든가 전략 공천이 난무하고 당원들에 의한 경선 공천이 거의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하지만 매번 벌어지는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야당의 잘못이 여당의 잘못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잘못으로 따지면 야당이 100이라면 여당은 한 50 정도. 가장 심각한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벌어졌던 이번에 공천 무슨 여러 가지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런 전략 공천청의 문제점들은 여당 내의 어떤 권력 갈등과 이런 문제로 볼 수가 있지만, 야당에서 벌어진 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광주에 전략 공천한 것은, 이것은 야당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우리 전체 사회의 공익적인 문제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법원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1심과 2심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폭로의 대상으로 삼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어떻게 됩니까?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김용판 서울청장에 대해서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했던 아니면 실수로 했던,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김용판 서울청장은 물론 10만 이 나라의 경찰, 그리고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대통령 선거판 또는 그 이후에 국정에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권은희 수사과장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1심과 2심에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을 했으면 자신이 자중을 해야죠. 그리고 일부 지금 시민단체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위증죄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 관한 이제 검찰이라든가 수사와 이제 재판부의 어떤 진행이 되면 본인이 전 과정에서 자중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듭니까?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성근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위증을 하듯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전체 경력이라고 하는 건 수사과장이란 밖에 없는데 국회의원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낙하산 공천을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야를 이번에 동등하게 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야가 뭐 굉장히 동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거의 일란성 쌍생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야말로 퇴행적인 공천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야당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뭐 돌려막기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그 돌려막기 공천의 소위 목적은 아마 그 계파 갈등이 아마 그 뒤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중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게 하나의 그 목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그러시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고요. 아직도 대법원 확정 판결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법률심 아닙니까? 사실심은 1심과 2심에서 다 끝내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판결문 자세히 보세요. 취지가 어떻게 돼 있나. 사실관계잖아요. 판결문 취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자세히 보세요. 이 김용판 전 청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판결문이 다 그렇잖아요. 증거 불충분. 아니 그것도 사법부의 사법제자 재판 절차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ABC를 자꾸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당한 여기서- 폭로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하면 권은희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사퇴해야 됩니까? 물어볼게요. 그게 또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문제삼명을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죠.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또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위증했다고. 그러니까 그 위증 고발, 위증이라면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내서 기소하면 위증 되죠. 고발 차치하고 아까 그걸 문제 삼으셨잖아요. 자, 우리 성 기자께서 저한테 반박하시는 논리가 1심과 2심 대법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러냐 그랬어요. 제가 반박하는 논리는 뭐냐? 대법원 아니,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제가 대법원은 말씀을 되게 드렸지. 근데 법률심이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부당한 폭로라고 단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러면 권은희 수사과장의 인권만 중요하고 김용판 청장이나 10만 경찰, 이 나라의 공권력을 수호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는 그 사람들이 수사를 외압을 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망치게 했다라는 게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잘 거예요. 재판부의 알겠습니다. 판단은. 김진희 의원님. 그걸 가지고 자, 여기서 그러면 뭐 1심, 2심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고 예. 왜 문제 삼느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법원. 정치에 영향을 여기는 준 것, 선거에 마무리하겠고요.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원칙과 명분이 있는 전략공천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 그런 다른 전략공천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략공천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유럽만큼 정당 정치가 좀 완성된 나라는 아니고요. 만약에 정치학 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어떤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뭐 프라이머리 이런 제도로 공천을 한다면 잘못하면 어떤 지역에 좀 돈 많은 분들, 뭐 흔히 지역 토호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경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고 보입니다. 지명도가 낮은 신인들을 당 지도부가 전략적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 어떤 신인들의 발굴을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 아직은 뭐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권은희 수사사건 수석과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야의 대표적인 전략공천의 실패작 논란이 되는 것은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새누리당으로 따지면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 문제예요. 아니 전략공천은 말 그대로 당 지도부 개입 사건과 여성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대해서 사건과 민주당 김영판 사람들이 서울청장이 잘못 따라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건의 지금은 결국 사건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김 교수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정리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네. 댓글 사건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김용팔 사건은 뭡니까?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후보가 김영팔 서울청장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가해서 왜곡됐다고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청문회에 나왔던 서울청의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이 맞지 않다라고 다들 증언했잖아요. 그건 청문회 국면이었고 재판부가 1, 2심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이 사실상 의도가 있든 없든 그것이 거짓 진술이고 허위 폭로라는 것을 1심, 2심에서 밝혀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니 이 나라의 그러면 사법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을 해서 특히 제1야당 정당이라면 최소한 권은희 후보로 하여금 자숙하고 자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 맞지? 백주에 그것을 전략 공천을 해서 광주 기둥만 찍어도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자신들의 확고한 지지 기반에 있는 광주에 내리꽂는 게 말이 돼요?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김 교수의 논리가 말이 됩니까? 저는 야권 지도부가 권은희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권은희가 공천받는 것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조직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조직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경찰 해경에서부터 해서 얼마나 그 조직 내에서 담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정권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판단이 나올지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대선 직전에 그것을 무혐의라고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은 또 분명하죠. 별개잖아요. 제발 혼동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사건이 모든 사건이 별개 사건이고 권은희 사건은 김영판 청장이 수사 외압을 했다고 잘못 주장한 사건이 권은희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지. 그러면 권은희 수사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김영판 서울청장은 본인의 인권과 자존심 명예가 훼손된 건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만 경찰의 명예가 훼손된 건 아무렇지 않아요? 이 나라의 공권력의 신뢰가 실추된 것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은희 수사 과정의 잘못된 폭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정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무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국가기관의 그 권위가 실추된 것은 대선 개입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권위가 실추된 것입니다. 그 별개 사건이라니까요. 그건 그러니까 나중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토론할 이미 우리가 때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 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미 수사 검사가